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2월 12일 오후 6시 8분을 지나고 있네요. 예, 하수는 예측하려 하지만 고수는 대응하려 한다. 예, 인간의 능력으로는 향후 장세를 예측할 수 없다. 향후 장세 전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사실만 제대로 깨우치면 당신은 고수다. 예, 피터 렌치가 한 말씀이고요. 나는 차트로 내일의 주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또 거시경제나 산업 전망을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나는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지 않는다. 미래는 절대 예측 불가능한 사실을 끔찍하더라도 받아들이십시오. 예, 워런 버핏입니다. 예, 주가의 움직임을 물리학으로 설명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바보가 아니면 사기꾼이다. 앙드레 코스타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셨네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이 행성의 궤도가 성형으로 움직인다. 예, 계산만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예, 다 알 수 있지만은 예,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 금리가 어찌 되고 부동산이 폭락이 나오고 폭등이 나오고 주식이 폭등이 나오고 예.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식은 기업 분석이고요. 투자는 입지입니다. 입지. 타이밍을 가지고 보다는 입지 분석이 중요하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향후 정세가 아니라 기업 분석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예, 우리 뇌가 지금 많이 흔들릴 겁니다. 수많은 유튜브가 약세를 주장하고 있고요. 예, 모든 전문가들이 뭐 이현철이 뭐 한문도 뭐 선대인 뭐 많잖아요. 그런 뭐 라이트하우스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이 폭락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입이 보살이란 말하는 말도 있네요. 예,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부자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점점 부자에서 멀어져감을 명심하라. 네, 누구나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운명과 미래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나오는 부분같이 말했네요. 인간의 운명과 미래는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누구나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예, 사주하고 팔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아니고요. 사주는 태어난 시간이라든지 그거를 알 수 있지만 산의 팔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 자기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조지 소로스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네요. 예. 아무도 미래를 확신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아무도 정해진 운명이 없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라 그러네요. 예,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다 버려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담보대출도 어제 날짜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은 다주택자들한테 DSR 규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다 풀었거든요. 다른 건 전부 다 풀었습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요. 근데 DSR 규제만큼은 풀지 않았습니다. 예. 뭐 이경민의 뭐 부동산 하이킥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을부의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집으면요. 전부 다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전부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DSR만큼만 안 풀었습니다. DSR이 뭐냐면 내 소득이 약 1억이 있으면요. 1억이 있으면은 한 6억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연봉이 약 1억이면요. 연봉이 1억이면은 예, 6억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더 이상 대출이 아무리 자기 자산이 1000억이 있든지요. 100조가 있어도 예, 자기가 그 재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저 어정쩡한 부자들한테 그 투기를 하지 마라 소리 같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1억 5천, 1억 5천 이래 받으면 10매덕의 그 투자 자금이 생길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미분양이라든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예, 서울에는 어떤 단지는 보니까 지금 당장 3천만 원을 돌려준답니다. 3천만 원을 돌려주고 2천만 원만 계약금만 내면 된다네요. 2천만 원. 예, 그 다음에 3천만 원은 3천만 원을 일단 돌려주고 개인들한테요. 돌려주고 나중에 입주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된답니다. 입주할 때 만약에 자기가 여기에 10억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5천만 원 빼버리고 9억 5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9억 5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계약금은 2천만 원만 내고요. 그 다음에 3천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럼 1천만 원만 내면 되네요. 결론적으로요. 1천만 원만 내면 되고요. 1천만 원이 아니네요. 결국 이도 계약금 들어갑니다. 5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만 내면은 나중에 여기에 9억 5천만 원을 넣어버리면 34평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가요. 그래가지고 9억 5천만 원만 넣으면 되는데 나중에 여기 자기가 안 들어가도 된답니다. 그러면은 2천만 원하고 이 3천만 원 이 금액을 안 돌려주고 도로 3천만 원을 받아 나갈 수 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이 정도로 미분양이라든지 PF 대출에 대해 가지고 PF 대출 때문에 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답니다. 나중 되면 25% 할인 분양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예, 그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요. 예, 주가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지수가 항상 이 시점에서 이 주가가 예, 가장 높은 지수가 차지하고요. 이 고점일 때가 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예, 여기가 20년도 약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예, 그 다음에요, 여기가 아마 9월 27일 정도 될 겁니다. 예, 9월 27일 정도요, 여기가. 예, 여기가 또 한 번 더 이래 올라가겠죠. 이 정도로 올라가겠죠. 이 정도 갔다 다시.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주가가 저점입니다. 여기 저점이고, 다시 이래 또 내려올 겁니다. 여기가 고점되고, 이렇게 자꾸 빅스 지수만 보면요, 대충 어떻게 지수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요. 지금 빅스 지수가 일봉상으로 보면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수가 내려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반비례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가겠죠.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볼게요. 달러 인덱스 지수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빅스 지수와 비슷할 겁니다. 결국 완연하게 하락 추세대로 이 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기술적 반등이죠. 예, 이래주고 많이 가야 106달러입니다. 106달러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하니까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6% 내지 8%까지 올린다 그러네요. 8%. 우리나라도 아마 2월 23일 날 금리를 올려야 될 것입니다. 미국이 8%까지 올린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이래 올리겠네요. 좀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아마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지수를 예측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럼 영국 지수 한번 볼게요. 영국 지수는 초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신고잖아요. 역사적인 신고요. 역사적인 신고입니다. 영국은요. 예, 인도도 역사적인 신고였고요. 영국이나 인도 같은 보십시오. 역사적인 신고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역사적인 신고잖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감기가 독감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라든지 예, 일본도 참 역사적인 신고에 거의 가깝잖아요. 한국 보십시오. 한국은 한번 볼까요? MSCI 지수 펀드 보면요. 밑으로 쭉 쳐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습니다. 왜냐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후진국이잖아요. 정치 후진국이고요. 경제도 보면요. 우리나라는, 예, 기업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기업군들이요.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주를 위해서. 기업은 주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상법에는 주주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 상법에는요, 기업들은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아마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말이 없거든요. 주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은 자기들의 기업 이윤을 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은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만약에 여기 올라가잖아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여기다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만약에 자기가
상속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상속세가 75%입니다. 75%. 최고 세율이 75%입니다. 만약에 100억을 가지고 있다, 1000억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7,750억을 갖다가 국가에서 뺏어가 버립니다. 바로요. 그 다음에 한 대 더 물러가 줍시다. 그럼 750억에서 또 빼버리십시다. 그럼 얼마입니까? 와, 75%부터 50%면 350억이잖아요. 한 400억은 떼가겠네요. 그러면 200억밖에 안 남습니다. 한 대에 물러나잖아요. 1000억에서 자산이요, 400억대로 추락해버립니다. 그냥요. 예, 다음 세대 때가 되잖아요. 이 할아버지 때에서 손자 때로 가는 순간에 재산이 400억대로, 400억대입니까? 1000억에서 750억, 750억의 약 반은 400억이면 350억이네요. 와, 75%, 완전히, 350억이네요. 350억. 75% 되니까 350억이죠. 350억에 또 절반을 떼가니까 150억이 날아가 버리네요. 와, 이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재벌 구조가 만약에 자기 돈이 1000억이 있다 칩시다.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세금을 낸다. 그러면 750억이 세금입니다. 1000억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손자한테 넘어간다. 그럼 얼마 됩니까? 750억의 반이면 얼마입니까? 만약에 350억이잖아요. 350억이면은, 막 200 몇십억 되겠네요. 대충요. 대충 한 250억 준다 칩시다. 자, 3대에 넘어가는 순간에 이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한마디로요. 이런 식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구조는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으로 아주 공산주의 국가 정도로 상속세를 많이 냅니다. 우리나라는요. 예,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엄청나게 많이 내죠. 보유세라든지 재산세가 보유세잖아요. 재산세, 보유세 이런 것들을 세금을 엄청 많이 걷어갑니다. 예, 다주택 따라 대출도 안 됩니다. 지금요. 아무리 대출을 규제를 풀어보시죠, 아직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네, 해외 지수 차트를 봤고요. 한국 차트 한번 볼게요. 한국 차트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걸리겠네요. 65에서. 여기서 이래 올라갔으니까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을까? 자, 이 쌍바닥을 항상 여기서 강세장일 때는 여기서, 잠깐만요. 한번 더 그려볼까요?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월봉이 안 그려지네요.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최대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 자리거든요. 요 자리였거든요. 요 자리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머물 겁니다. 이렇게 머물다가 다시 이래 또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대를 보면요. 자, 이런 자리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저점을 안 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자리를 깼으면 아주 패닉인데 안 깼거든요. 원달러 지수를 봤습니다. 그러면요, 예, 지수 차트라든지 주식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말고요. 자, 그러면은 관심 그룹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그룹에서 볼게요. 소프트웨어도 많이 맞아버렸네요. 소프트웨어. 예, 157490 소프트웨어. 예, 이거 계속 올라간 추세가 좋습니다. 예, 채권형 펀드도 아마 요 밑에 사면 될 것 같습니다. 100이나 뭐, 어디에서요. 이걸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에 아마 이거 왔다 갔다 하네요. 이 가격은 빼야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빼버리겠습니다. 자, 조선해양, 하나로포, FN 조선해양, 예, 요 종목도 조선주 관련 종목들이더라고요. 배당 성장주, 요것도 괜찮고요. 반도체주도 괜찮고요. 창업투자도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6,800원까지요. 6,800원이나 여기까지 6,600원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6,800원까지요. 증권도 요 21선, 61선까지 내려옵니다. 다요. 이행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쭉쭉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골고루 사면 되거든요. 타이거 탑10도 요 내려올 겁니다. 요 만원까지, 9,000원까지 내려오면서 그때 사면 되고요.
코스닥 50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만원에 사면 됩니다. 다요. 고배당도 마찬가지고요. 요 13,500원. 예, 중소형주 요 11,000원요. 이런 식으로 사면 됩니다. 제가 이 종목 분석을 거의 다 해놨거든요. 다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네이버에서 보면 되죠. 예, 지금 이제 마음만 지금 보면요. 약세입니다. 차트가 상당히 센 모습 보이잖아요. 예, 이게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릴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요. 만원짜리까지. 예, 지금 금리를 아마 올린다고 하니까 아마 또 주식으로 돈이 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예, 하여튼 여기 있는 종목들을 다 사버리면 됩니다. 여기 있는 종목만 다 사도 최소 한 500종목은 사는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예, 모든 종목을 다 사는 거 똑같거든요. 예, 별로 저는 공부를 하지 않는데 돈이 있으면요, 부동산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예, 장기적으로 보고요. 예, 부동산을 사는 게 지금 현재로는 제 생각으로는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요. 가장 새벽에 이 어두운 때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는 거죠. 예, 그때 외에는요, 살 기회를 안 줍니다. 지금도 좋은 부동산이라든지 좋은 주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반드시 사야 됩니다.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든지요, 또 시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 종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고요. 좌파 정권 때는 그 정부의 말을 거꾸로 들어야 됩니다. 좌파 정권이 잡힐 때는 거꾸로 들어야 되고요. 거꾸로, 그 우파 정권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 우파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좌파 정권은 거꾸로요. 거꾸로 해야 투자를 해야 돈을 벌고요. 우파 정권은 시키는 대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부자가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키는 게 뭐죠? 집을 사랍니다. 집을 사라. 자, 집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사고요. 좋은 주식을 사야 됩니다. 좋은 주식. 예, 좋은 주식. 그러면 주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트요. 주식 차트에 들어가서 과실거래 빼고요. 업종 보지 말고, 없네. 주식 차트에서요, 보이지가 않네요. 종합 차트로 들어가 버릴까요? 네, 종합 차트가 안 들어가네. 그러면 종합 차트에서요, 떴네요. 자, 음식료부터 볼게요. 음식료는 제가 매일 보는 게 그거죠. 농심이라든지, 농심이 최고세죠. 농심하고 CJ시푸드와 농심, 이 두 종목이죠.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게 원래는 롯데인데, 롯데가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PF 대출 때문에 지금 좀 걸려 있잖아요. 제일제당도 좀 좋지만은, 제일제당이 최고 약하거든요. 롯데제과도 좀 약합니다. 롯데제과 세게 가네요. 과자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CJ시푸드가 아마 가장 셀 겁니다. CJ시푸드 사조대림 같은 거요. 사조오양이나 사조대림, 예, 요 종목들이 좋고요. 농심하고요. 농심이 어디 갔냐? 농심이 최고 많이 갔네요. 아우, 농심이 주도주네요. 섬유는 항상 이야기하죠. 대연이 어디 숨었냐? 대연이 있네요. 대연 좋죠. 대연, 한시 24도 괜찮겠네요. 한시 24도 참 좋네요. 한숨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동의목재가 참 세더라고요. 수출 포장이 최고 세네요. 아이고야, 신고까지 거의 나오기 직전이네요. 화학은 그거죠. 율촌. 와, 동호시즌도 상당히 세게 가네요. 우네요. 우가 움직인다는 거는 좀 장이 좀 밀리겠다 소리 같네요. 예. 그 다음에요. 타이거 화장품이죠. 타이거 화장품이 빠져버렸네요. 타이거 화장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화장품이 아마 셀 겁니다. 타이거 화장품을 삽시다. 말라고 고가주 사겠습니까? 살 필요 없다고요. 타이거 화장품을 사면 됩니다. 화장품은요, 다른 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타이거 화장품, 요 21선 밑에서, 아니면 61선 2,300원대 2,600원 사이에서 좀 사면 됩니다. 의약품은 쌈바. 지금 송도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잖아요. 아파트가 셀트리온하고 들어와 있는데요. 아마 거기도 나갈 겁니다. 아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이래 쳐 올라가야만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이래 올라가야만이 송도 부동산이 올라갑니다. 예, 나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부자들이 엄청나게 싼 발을 많이 살 겁니다. 지금 이 주식이 여기 있다는 거는 인천 부동산과 쌈바는 어느 정도 비례한다 생각합니다. 인천 부동산이 폭락이 놓았기 때문에 쌈바도 폭락이 놓는다 생각합니다. 항상 부동산과 주식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예, 제일연마가 같이 주죠. 배당이 3% 줍니다. 배당금이 2,700원, 유보율 2,000% 주거든요. 제1연마가 우리 다 쓰이잖아요. 연마지로서 안 쓰인 데가 없잖아요.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예, 부채가 14%고요. ROE 7이거든요. 이 회사는 영원히 안 망할 회사입니다.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요 22년도에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네요. 그래서 그렇네요. 자, 여기서 이래 많이 올라간 종목들 보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래 많이 올라간 종목은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래 사선을 껐잖아요. 그럼 요 위에서 노란 종목들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내려올 때 220 밑에서 사는 겁니다. 제일연마는요. 예, 제일연마가 참 좋은 종목이죠. 철강은 볼까요? 철강은 풍산이 포스코홀딩스죠. 풍산하고요. 포스코만 보기로 했죠. 풍산 참 좋네요. 풍산이요. 예, 풍산 또 요 깼네요. 여기 안 닿으면 센데 여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29,000원, 34,000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요두 종목, 기계는 뭐 없잖아요. 기계는 이 조선주가 나갑니다. ACS 엔진이 나간다는 말은 이래 쭉쭉쭉 이래 나갑니다. 예, ACS 엔진이 좋은 회사죠. 원래 두산 겁니다. 이 회사가 원래요. 두산 엔진입니다. 원래. 예. 그래, 두산이 저때 아마 두산 건설이 망할 때 그때 아마 팔아먹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두산이 그때 PF 대출 때문에 오양에서요 완전히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팔아먹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카본 예, 조선주들이 나가네요. 결론적으로. 예, 이거 보고요. 예, 윈도우 이런 것들 나가는 거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나가고요. 한미 반도체가 최고 세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가 대장이라 했죠. 한미 반도체하고 리노공업하고 요 두 종목만 사자고 했잖아요. 다른 종목은 뭐 아예 새끼 놨잖아요.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와 리노공업이라 했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한미 반도체 리노공업 한번 볼까요? 리노공업 한미 반도체가 최고 셀 겁니다. 누가 봐도요. 최고 좋은 종목이거든요. IT 반도체 종목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리노공업이 유보율이 5,400%고요. 배당금이 6,500원이고 ROE 27이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한번 볼까요? 한미반도체 ROE 34입니다. 이 종목이 아마 애플이라든지 TSMC에 아마 납품하는 회사일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TSMC에 아마 요 한미반도체가 들어가는, 한미반도체가 하는 일이 만약에 이 물건이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절삭을 하잖아요. 한 개, 웨이프라든지 이런 걸요. 근데 이런 것들 엮어가지고 대형으로 큰 거를 이래가지고요. 이런 걸 있으면 대형으로 이래 쏴버립니다.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절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고효용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요. 한미반도체가 최고 세네요. 최고 셉니다. 반도체 중에서요. 최고 좋은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ROE가 34입니다. 이런 종목이 대한민국에 매도 안 될 겁니다. 전기전자는 삼성전자밖에 볼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막 흐물흐물거리네요. 의료정밀은 캐시텍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캐시텍도 아마도 정착이죠. 정착. 세정인가? 잠깐만요. 이 종목이 세정인가 정착인가? 세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정할 겁니다. 아마요. 맞네요. 캠프 세정에 반도체를 갖다가 싹 달아주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이 고난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약 7% 주고 있네요. 텐티늄이 최고 대장이죠. 텐티늄이 시장의 총대장이죠. 총대장이 텐티늄입니다. 예, 우리 이빨 관련 종목이죠. 치과 관련 종목입니다. 운장은요, 기아.
예, 태양금속이 그거잖아요. 한동훈이 가는 종목이잖아요. 태양금속. 예, 단조제로 볼트너트 같은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가 지금 현재 대선 유력 후보 중에서 여당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촉망받는 게 조선일보라든지 여기서 MBN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는 후보가 저는요 한동훈이랍니다. 한동훈이 생각됩니다. 한동훈이 관련 종목들이 지금도 최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요. 태양금속이 한동훈이 관련 종목이거든요. 태양금속, 예, 기아, 예, 요 정도로 보고요. 조선은 아까 전에 본 중에서요, 조선은 아까 전에 뭘 보냐면요, 이 관심그룹에서 보면요, 조선 종목 요거만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종목이 보기로 했냐면요, 예, 요 종목, 하나로 FN 조선해양, 예, 요 종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 종목은 봅니다. 다른 종목 안 봅니다. 요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차트 들어갔어요. 조선은 그거 보고요. 아까 본 거 중에서 유통은 볼까요? 유통은 아이고 이 한창이 나가는 거 보니까 그래 좋은 모습 보이진 않네요.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SK네트워크스가 나가나? SK네트워크스 참 좋은 종목입니다. SK네트워크스가 배당이 2.39거든요. 배당을 120원 줍니다. 예, 이 종목도 유가 관련 종목이잖아요. 유가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쟁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사업도 하고 있고, 철강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 매직기업 렌탈도 하고 있고요. 이 좋은 종목입니다. 이거도요. 그 다음에 관광도 하고 있고요. 렌트카도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5%를 쥐고 있네요.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예, 이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SK네트워크스 배당이 2.39입니다. 2.39. 예,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 높죠. SK네트워크스 좋은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LS 인터내셔널도 이 종목이 쌍바닥을 만들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종목은. 자, 이 종목은 요런 식으로 합니다. 요런 식으로 합니다. 자, 신고가 내면은 죽이버립니다. 요런 식으로 죽이버립니다. 딱 요 자리 왔네요. 딱 이 자리잖아요. 요래 올라갔다가 또 죽이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쌍바닥을 만듭니다. 이래 만들고 이게 나옵니다. 예, SK 네트워크스나 LX 인터내셔널 요런 식으로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은 배당이 8%입니다. 8%. 배당이 8%잖아요. 이 종목을 안 살 이유가 없죠. 예, 요거 자리보다 조금 더 깼대. 3만원 밑에서 사도 되겠네요. 조금만 삽니다. 많이 살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LS 인터내셔널 있고요. 그 다음 BGF 리테일이 어디 있었지? 안 보이네요. 그 BGF 리테일을 한번 바로 치겠습니다. BGF 리테일. BGF가 엄청 잘 가더라고요. BGF가 엄청 잘 갑니다. BGF가 잘 가면 BGF 리테일도 잘 가겠죠. 결론적으로 BGF나 BGF 리테일은 같은 회사니까요. 예, BGF 리테일, 예, BGF 잘 가면 BGF 리테일도 잘 갈 겁니다. BGF 리테일도 항상 이 종목은 220 밑에 내려오네요. 220 밑에 내려올 때가 좋네요. 삼성 바이오로지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량주들은 요 밑에 내려올 때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항상요. 전기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완전히 신저가를 까고 있네요. 삼천리는 신고가죠. 삼천리, 대성홀딩스 한번 볼까요? 대성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어찌 됐냐? 와우, 대성홀딩스 상당히 세네요. 대성홀딩스, 리노, 서울, 가스, 예, 이 종목들 총대장이잖아요. 시장의 총대장이잖아요. 예, 총대장이잖아요. 덴티늄 하고요. 덴티늄도 총대장이잖아요. 시장에서 덴티늄. 총대장이잖아요. 이 종목들이요. 건설은 안 봅니다. 원창도 안 봅니다. 통신도 안 봅니다. 금융도 볼 종목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정권은 볼 게 많죠. 자, 정권도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 종목을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그룹에서요. 예, 요 정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 정권이, 여기 있잖아요. 타이거 정권, 타이거 정권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거 정권, 타이거 화장품, 요런 쪽으로요. 시스템 반도체, 요런 종목을 좀 계속 사고요.
예, 이런 ETF를 위주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하고 다음 주는 아마 좀 장이 금리 인상 관련으로 해가지고요. 다음 주 13일이네요. 13일이니까 보통 13일, 14일, 15일이 주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졸업식 할 때, 그 다음에 입학식 할 때, 요때가 주가가 보통 큰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고요. 보통 한 5월달 정도, 4월 말 정도 되면 주가가 최고점입니다. 4월 18일, 4월 셋째 주 되면 최고점을 찍을 겁니다. 보통 그렇더라고요. 시장이 아마 조정을 보일지언정, 긍정론자만이 부자가 되고요. 다 부자들은요, 다 긍정론자들입니다. 부정론자 중에서 부자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자들은 긍정론자들이고요. 시장을 긍정하고요. 부동산을 긍정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부정론자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요. 부정론자는 저 사이트에서 떠나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